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저항 구간이 64.5K를 시원하게 돌파 성공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롱으로 포지션을 스위칭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반등 살짝 주면서 롱개미 꼬신 이후에 싸그리 털어먹으려는 가짜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속으시면요, 제대로 호구짓 하는 겁니다. 저도 영상에서 매번 이 64.5K를 강조드렸었죠. 자, 이 자리는요, 돌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돌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 이 자리에 안착까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FVG 중간 라인만 보더라도요. 자, 이 보시면은 중간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몸통으로 안착하지는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FVG 중간선은 이전부터 단단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FVG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께서는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요, 친절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또 새로운 속보가 나와졌죠. 자, 바로 미국 상원이 9월 15일에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롱 포지션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슈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여러 차례 소모된 아주 지겹고 지겨운 재탕 이슈입니다. 자, 이러한 재탕, 삼탕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기사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사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려면요, 확정적인 법안 통과 및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리 기대감으로 롱 잡을 필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숏이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숏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지는 오늘 FV를 중점으로 남은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싶은 광진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통장 두둑하게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영상 다 보시고 진짜 별로다 싶으시면은 그때 취소하셔도 되시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아주 레전드 분석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FVG 중간 라인을 보시면요, CPI와 PPI 지표 발표일에도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라인 뚫지 못하고 내려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남은 지표는 PCE와 근원 PCE죠. 이 CPI와 PP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CPI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는 건데, 이 지표는 8월 12일에 나왔습니다. 8월 12일 9시 30분 시간 보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 별표 3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건데, 이 CPI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PPI도 발표가 됐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9시 반에 발표됐고요. 이 지표 역시 별표 3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지표와 앞으로 남은 이 PC와 근원 PC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게 곧 발표될 9월 기준금리잖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동결시킬지 이걸 정하는데 연준이 참고하는 경제지표 중에서 이 PPI와 CPI, 그리고 앞으로 있을 PCE와 근원 PCE인데요. 이 PC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미 나온 이 CPI와 PPI, 이 지표 발표일에 있었던 차트 흐름을 확인을 먼저 해보면요. 자, 8월 12일 9시, 자, 이 자리죠. 자, 이 자리 보시면은 FVG 이 중간 라인 근처까지밖에 못 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PP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근처도 못 가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두 지표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 64.5K 여기 이 구간에 단단한 저항 구간을 만들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표가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포지션을 숏으로 잡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터디룸에서는요, 이런 구간에서는 빠르게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터디룸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캔들을 보잖아요. 보시면은 11시쯤에 강력한 저항 구간 64.5K를 강하게 뚫어줬었습니다. 자, 15분 봉을 참고해 볼게요.
보시면은 정말 빠르고 강한 장대 양봉으로 단번에 이 자리를 뚫어줬었죠. 여기서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돌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안착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참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손실 다들 피하고 계실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스터디룸에서도요, 이런 가짜 반등에 속지 않고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수익권인데요. 당분간은 계속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한 번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올 법한 구간에서는 1차 매도를 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스터디룸에 계신 분들께서는 대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FVG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FVG라는 거는요, 시장의 가격 불균형을 나타내는 갭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로 들으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 휴게소를 들르면서 차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슈퍼카를 타고 일본 국도 휴게소들을 다 스킵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로 3번 국도까지 뚫고 날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생겨버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에 기름도 넣고 잔돈도 정산해야 하므로 결국 핸들을 돌려서, 자, 아까 스킵하고 지나갔던 중간 휴게소들을 다시 돌아와서 기름 채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시장의 특성상 시장은 균형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격이 이 비어있는 FVG 구간으로 돌아와서 빈 곳을 채우고 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중간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채널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점끼리 있고 저점끼리 이어서, 자, 보시면은 지금은 하락 채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채널의 중심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요, 돌파했을 때 상승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리테스트죠. 여기를 안착을 못하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쉽게 무너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중심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자, 여기를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심화 버전으로 살짝 들어가 보자면요. 이 리테스트 구간에서 그냥 지지가 아니라, 자, 이렇게 더블 바텀 짝꿍댕이가 나오면서 지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에 더욱더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숏으로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대체 지금 롱을 잡으라는 건지 숏을 잡으라는 건지 헷갈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요.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자, 아무리 백날 밑에서 지지고 볶고, 자, 확률 높은 패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바로 이 하락 추세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롱을 메인 포지션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하락 채널에서 이 채널 상단 돌파 확률을 높이는 것은 채널의 중심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채널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채널 상단과 맞닿아 있는 이 FVG 중간 라인까지 안착해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추세 전환을 기대를 하면서 그 다음 구간인 65.5K 부근과, 자, 67K 부근까지는 롱을 메인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FVG 이 중간 라인, 여기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요거죠. 저는 계속 스타드림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숏을 잡아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잔파동 내에서도 단기간에 여러 번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요, 64.5K 여기를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이 박스권 내에 5% 내의 변동을 활용해서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롱숏 스위칭 타점은 스터디룸에서 계속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기 스터디룸에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영상 아래에 이 더보기란의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시는 게 뭐냐면요. 입장하시기 전에 실시간 관점 공유하는 저한테 힘내라고 우리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차트에는 100%가 없죠. 제 관점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게끔 포지션 스위칭 하실 수 있게끔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꼭 들어오셔서 수익 늘려가시는데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4.5K가 얼마나 강한 저항 구간인지 이전 차트까지 끌어서 본다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64.5K 부근이요. 이전에도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맞고 떨어질 때는요, 깊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뚫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뚫는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자, 금방 무너졌던 자리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구간은요, 매물대가 아주 단단하게 쌓여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64.5K를 그래서 확실하게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자, 우리가 계속 숏을 메인 관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요거죠.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안착까지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메인 포지션을 롱으로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자 62와 자 65. 이 사이에 한 5% 정도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 밴드화 내에서 롱숏을 빠르게 스위칭하면서 단기적인 잔파동으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해서요. 이 상단 저항이 지금 뚜렷하죠. 64.5K. 이 구간에서는요. 포지션을 길게 잡을 필요가 없다. 5% 내에서 이 밴드 내에서 짧게 먹고 빠지는 단기 대응이 핵심이다. 요겁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 매크로는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에 추진되는지와 그리고 다음 주 8월 26일에 발표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연준의 최애 지표인 PCE와 근원 PCE에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거나 혹은 자, 이러한 경제 지표 외에도 시장에서 뒤집어질 만한 어떤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64.5K 이 자리 넘어가고 안착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안착하고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장기 추세 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 그때 롱을 메인으로 가져가도 늦지 않다. 요거죠. 청산 히트맵도 보시면요. 64K 부근의 롱 청산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자, 이 롱 포지션의 유동성, 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이 유동성을요. 당연히 세력 입장에서는 흡수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더라도요. 이 64.5K 라는 시장의 대형 호재가 아니고선 뚫기 어려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롱포 시즌으로 이 자리를 목표로 한다라는 건 너무 손익비가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핵심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64.5K 구간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이 FVG 중간선 여기 몸통까지 안착을 해주는 게 관건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호재 같은 경우에는요. 클래리티 법안이나 8월 26일에 있을 우리 PC 그리고 근원 PC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반영된 재탕 이슈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큰 움직임을 주는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CPI와 PPI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등이 미비했던 만큼 자, 이번에 나올 PCE 발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청산 히트맵에서 64K 부근에 롱청산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롱을 잡는다라는 것은 손익비가 정말로 맞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요. 62K와 65K 자, 이 밴드 내에서 짧게 롱숏을 스위칭하면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요. 자, 요렇게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로 댓글로
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스터디룸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더보기란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칼 같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